한 남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남자는 평소 강인하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에서 갑작스레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여자, 신랑의 어머니를 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그는 정말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그 시간으로 말입니다.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25년을 살아오며 딸 하나를 금지처럼 키워왔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감정 표현은 서툴렀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왜 상견례 자리에서 그토록 울었을까요? 그 눈물의 이유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정말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한자리를 지켜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아빠, 저 결혼해요. 석 달 전 딸 미소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애 같다고 생각했던 딸이 벌써 결혼을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곧 기뻤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 좋은 사람이지? 성민이 물었을 때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성민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딸의 결혼 준비물을 알아보기도 하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예식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성민이었지만 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미소야, 드레스는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 아빠, 웨딩홀은 어디가 좋을까? 신랑 되는 친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냐? 성민은 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딸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키워온 소중한 딸이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성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딸 결혼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럼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안 기쁠 리가 있나? 성민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을지,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하는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신랑 되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성민이 물었을 때 미소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우 오빠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주고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미소가 신랑 현우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성민은 처음 보는 예비 사위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량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현우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성민은 현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상견례를 해야지. 성민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도 신랑 쪽 부모가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던 터였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좋은 시부모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분명 아버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현우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민은 상견례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민은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평소 옷차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 넥타이 어때? 성민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다른 넥타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성민은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실 어떤 넥타이를 매든 큰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중요한 날이니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정해졌습니다. 미소가 직접 알아본 곳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미리 그 집에 가서 메뉴도 확인해보고 자리 배치도 알아봤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성민은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현우를 보니 분명 좋은 어머니를 두었을 것 같았지만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미소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이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 내가 왜 긴장해? 그냥 좋은 분들이니까 잘 만나자는 거지. 성민은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조금은 긴장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래 그리 편하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더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 가족들이 모두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성민은 조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들어가니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 보였습니다. 성민은 자리에 앉아 신랑 측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자연스럽게 뒤로 넘긴 머리가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성민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여자도 성민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신부 아버님이십니다. 현우가 소개했지만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방울이 커졌고 이어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소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물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아버지였던 성민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민은 급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중요한 날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성민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민은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다니 딸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희 집안이랑 이댁이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성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왕래도 많고 정말 가족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만. 성민은 이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현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 씨 맞죠? 성민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세상이 참 좁네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정희도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소와 현우는 부모들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원래 아시는 사이셨구나.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런 셈이지. 참 오랜만이야, 정희 씨. 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네가 어디였죠? 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강남 쪽이었는데. 성민이 얼버무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저희도 강남에서 살았었는데 혹시 몇 동이셨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성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성민이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정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충격적인 장면 때문인지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좋은 날 만들어주자.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성민과 정희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대답만 간단히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동네 인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미소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 그날 정말 이상하지 않았어요? 미소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다가 상견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옛날 인연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더라.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완전히 납득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미소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어머니께서 강남에 살았다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어. 워낙 어릴 때 일이라서. 우리 아버지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물어봐도 기억 안 난다고만 하시고. 미소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단순히 옛 동네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까지 감정이 복받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편 성민도 편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를 다시 본 순간의 그 충격,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며칠째 멍하니 있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아니야, 별일 없어. 성민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계속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신랑 쪽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게 아니야. 좋은 분들이야. 성민은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딸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옛 연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성민은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며칠째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 딸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성민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입니다.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희. 성민은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문자를 받고 보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성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가 좋으실까요? 그리고 다음 날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엄마,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미소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상견례 이후로 계속 그런 것 같더라.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어머니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신 이유가 정말
단순히 옛 동네 인연 때문일까요? 미소의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좀 이상하긴 했어.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게요. 아버지는 원래 눈물도 잘 안 흘리시는 분인데, 모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현우도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부아버님과 예전에 아셨던 거예요? 응, 옛날 일이야.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우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셨어요? 현우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셨던 모양이야. 정희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은 불안했고 중년의 남녀는 각자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내일 성민과 정희가 만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한 성민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정희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몇 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다시 한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성민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성민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고 정희는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반가워서 온 게 아니었어.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알아.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성민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 성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아쉬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 정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 우리가 정말 좋았던 그때 말이야.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좋아했었지. 그녀도 인정했습니다. 부인할 이유도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기억나?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났던 그 시간들이 내 청춘의 전부였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젊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20대 중반의 젊은 남녀였습니다. 성민은 갓 사회에 나온 신입사원이었고 정희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성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그렇게 수줍어하던 모습 아직도 생각나.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때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성민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참 행복했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민의 집안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민의 부모는 이미 다른 여자와의 중매를 추진하고 있었고 정희와의 관계를 알고 나서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성민이 아쉬워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희가 성민을 위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둘 다 많이 울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성민은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지냈어? 성민이 물었습니다. 나도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현우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과거형을 쓰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병으로 5년 전에 떠났어. 현우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지.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살았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아내도 좋은 사람이고 미소도 이렇게 잘 자랐고 나름 괜찮게 살았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 거야.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를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어. 성민이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가끔씩 생각났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정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신기한 인연이야.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민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참 행복했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민의 집안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민의 부모는 이미 다른 여자와의 중매를 추진하고 있었고 정희와의 관계를 알고 나서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성민이 아쉬워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희가 성민을 위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둘 다 많이 울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성민은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지냈어? 성민이 물었습니다. 나도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현우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과거형을 쓰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병으로 5년 전에 떠났어. 현우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지.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살았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아내도 좋은 사람이고 미소도 이렇게 잘 자랐고 나름 괜찮게 살았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 거야.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를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어. 성민이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가끔씩 생각났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정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신기한 인연이야.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말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성민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알 필요도 없고.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성민과 정희에게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받아들임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성민이 정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가늘고 예쁜 손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빼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그리웠어. 성민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어 성민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정말 오랫동안 내 생각을 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정희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성민이 사과했습니다. 20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 둘 다 어렸고 상황도 어려웠어. 정희가 성민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민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부모의 강력한 반대, 집안의 압박,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방해했습니다. 젊은 성민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때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민이 가정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힘들어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나름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정희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아내를 사랑하게 됐고 미소를 낳아서 기뻤어. 너도 현우 아버지와 행복했다고 했고. 성민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널 다시 보니까 그때 감정이 다시 올라와. 성민이 고백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가족이 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해. 성민도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상해. 운명의 장난 같아. 우리가 헤어진 지 20몇 년 만에 아이들이 만나서 결혼하다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누가 믿겠어? 성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민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과거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성민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아이들이 우선이야.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아이들의 부모로서만 만나는 거야.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쉬웠지만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이제 미소와 현우의 부모일 뿐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식 준비하면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성민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정희가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과거에 대한 정리를 끝냈습니다.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제는 각자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나도 그래.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누군가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소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나왔다가 카페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현우의 어머니 정희였습니다. 미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정희 씨가 왜 따로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은밀하게 말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때로는 슬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소는 멀리서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혜 씨의 손을 바라보는 모습, 정혜 씨가 눈물을 참는 듯한 표정,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깊은 시선들. 미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견례 가족 간의 만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미소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정혜 씨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단순한 옛 동네 인연이 아니라 더 깊은 사이였던 것은 아닐까? 미소는 친구와의 약속도 잊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지는 모습까지 모두 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결혼할 상대의 어머니와 그런 관계라니 이보다 더 복잡한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소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래, 미소야? 어머니가 딸의 표정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미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만났어요. 미소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카페에서 현우 오빠 어머니랑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소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준비 때문에 따로 만날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미소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였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소는 자신이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
감정적인 모습, 그리고 헤어질 때에 아쉬워하는 듯한 분위기까지 말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남편의 변화, 며칠째 계속되는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이제 비밀스러운 만남까지.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했잖아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상견례 이후로 계속 그랬어. 어머니도 인정했습니다. 두 모녀는 걱정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가장이자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무언가 특별한 관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미소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지만 미소와 어머니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미소가 성민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미소야? 성민이 딸의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가셨어요? 미소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 갔다 왔지.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른 데는 안 가셨어요? 미소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민은 딸의 추궁하는 듯한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봤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성민이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우 오빠 어머니랑 카페에서 만나는 거 봤어요.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건 성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거짓말하시고. 미소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소야, 잠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계셨던 거죠? 그것도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와. 미소의 말에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을 바라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민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이상 진실을 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실망한 눈빛을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다들.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민은 한참 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족들이 이해해 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성민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정혜 씨와 나는 단순한 동네 인연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연인 사이였다. 성민의 고백에 어머니와 미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야. 20대 중반 때였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미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희 엄마와 결혼했지. 성민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상견례 때 우신 이유가 미소가 말했습니다. 맞다. 20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놀라고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다. 성민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이유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정혜 씨가 먼저 연락을 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과거 이야기를 했다. 과거 이야기를 했다고요? 미소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머니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민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잊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과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야. 성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와 결혼해서 행복했다. 미소를 낳아서 기뻤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재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그냥 미소와 현우의 부모로서만 지낼 거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성민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 미소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고 화가 났어요. 미소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소야. 아빠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운 건 절대 아니야. 성민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만나서 과거 정리를 한 것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어머니도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남편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보, 나도 놀랐어. 하지만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미소가 확인했습니다. 물론이다. 아빠가 약속한다. 성민이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미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소야, 우리 어머니께서 내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셔. 현우의 말에 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어머니께서 오늘 내 아버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하신다고 해. 현우의 말에 미소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정희 씨도 아들에게 사실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저희도 아버지께 다 들었어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양가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준비를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성민과 정희는 서로를 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편안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날짜를 정해볼까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날 만들어줍시다. 성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소와 현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었고 현재와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성민과 정희는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정리된 것 같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편해진 것 같아.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살 것 같지? 당연하지. 좋은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제 두 가족은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축복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